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6분 49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장 중에 좀 변동성이 심한 수요일장이고요. 장 마감까지 또 많은 종목들 이야기 변동성이 큰 장에서 또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지점 연락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현재 시황이 2498포인트입니다. 2500선이 살짝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 장세고요. 계속해서 지수가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46% 하락인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512포인트대부터 장중에 정호경이 2494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금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변동폭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힘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 있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외국인이 그동안 잘 사주다가 팔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179억 원까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양이 크진 않습니다. 725억 원, 1022억 원 각각 순매수합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0선 위로 다시 올라가네요. 833.24포인트입니다. 강보합에서 지금 더 이상 빠져 내려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 역시 일중 흐름을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전강 후약 장세고요. 일단은 정오 조금 전쯤에 820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830선 위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사는데 외국인이 지금 111억 원, 개인은 874억 원 삽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 기관은 835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070원 회복했었는데 현재도 1070원 딱 턱걸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원 90전 상승합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OCI, 교보증권, 현대약품, 펄어비스, 나무가 종목입니다. OC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대장주고요.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8.79%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업황 호조가 나오고 있고요. 호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나오면서 18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2.9%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의 업황도 이제 개선이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OCI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보증권입니다. 지난해 호실적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어닝 시즌입니다. 지난해 그리고 4, 4분기 실적들 발표가 하나하나 줄을 잇고 있는데 이런 호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교보증권 장중에 만원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9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나 증가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대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고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암 표적 치료제 중국 상용화 기대감이 나왔다는 건데 현대약품이 공동 개발에 참여한 아슬란 001 이 제품이 예상보다 빨리 중국에서 상용화될 것이다 라는 언론사 보도가 있었고요. 이에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CF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나오는가 봅니다. 출시 임박이고요. 주가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4만 원 다시 터치를 하고 있고 현재도 5.6%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전 예약이 200만 건이 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워낙에 게임 쪽에서는 유명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최근에 한 며칠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다시금 5%대 강세를 오랜만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나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전시회 CES 2018 이야기가 나왔는데 3D 카메라 기술이 성장 기회다 주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31,5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가는 일본 소니 로봇 강아지 아이보의
3D 센싱 카메라 모듈 탑재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국일제지, DNC미디어, 오상자이엘, CTL, 쌍용정보통신 5종목입니다. 국일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현대수소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국일제지 지금 16%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넥소가 공개가 됐습니다. CES에서 2018 CES에서 넥소라는 수소차가 공개가 됐는데 국일제지가 또 동시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일제지는 수소 배터리 등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베이스 페이퍼 1차 시험 생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매수세가 동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2018 CES 전에 관련주들 주목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아웃퍼폼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DNC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C미디어 현재 18%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1,45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노블코믹스 확대 기대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노블코믹스 확대와 해외 진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 하반기 노블코믹스 6개를 새로 연재하기 시작했고 올해 노블코믹스를 20편 이상 제작할 것이다. 작품 증가를 바탕으로 해외 매출 비중 10% 이상 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DNC미디어 오늘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자, 다음은 오상자이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했고요. 오늘도 또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 화장품 원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화장품 원료 자이엘라이트가 미국 화장품협회 산하 국제화장품원료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일과 같은 이슈고요. 오늘도 이 이슈로 이틀째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CT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L 같은 경우에 상한가 지금 진입을 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급등 흐름 나오고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CTL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플렉스와 함께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인 마블이라는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수료가 주식 거래보다 조금 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당 거래세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1억 원 이하 때는 월 9,900원, 무제한 거래는 월 19,800원에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쌍용정보통신입니다. 전날 공시를 통해 밝힌 소송건이 악재로 결국에는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지금 1,1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도 6.23% 하락한 1,2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209억 원 규모의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악재겠죠. 2시 44분 16초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중장기 투자에 떠오르는 신예 이은희. 오늘 채널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해 볼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권홍섭 PB 그리고
유한타증권 역삼금융센터의 이은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홍석 PB의 종목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시젠입니다. 네. 네, 새롭게 한번 편입을 해봤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 치약을 개발 및 제조, 그리고 공급 판매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동사의 제품군을 보자면 그 호흡기 질환이나 그리고 그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신종플루, 뭐 독감, 폐렴 이런 원인균에 대해서 그 검사하는 키트를 팔고 있고요. 또 성감염증이나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지금 국내 병원과 그리고 검진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관련된 그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병원에 대한 그 고객 확보가 타사 대비 굉장히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그 유전자 관련 특허를 먼저 보자면 그 멀티플렉스 핵심 기술인 DPO와 그리고 TOC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그 동사의 핵심적 기술을 바탕으로 그 장비의 제약이 없이 두세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증폭하고 그리고 정량 분석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으므로 타사 대비 굉장히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고객 확보 차원에서는 그 국내외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병 그리고 검진센터 등의 한 100여 개의 센터에 이 동사의 제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또 59개 국공립병원과 그리고 사립병원 그리고 또 대형 검진센터에 납품을 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사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다 감안했을 때 성장성이 좀 뚜렷한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정도의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해서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도 굉장히 진입을 해볼 만한 가격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44,000원, 손절가는 31,500원 잡고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시젠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자사주 매입에 관한 일정이 이제 이번 달 말일까지 1월 31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 보통주의 기준으로는 현재 매입 그 총 수량액은 71만 2천 주고요. 현재까지 한 49만 9천 주 정도 매집이 완료가 돼서 오늘 정도께 한 50만 주까지 채워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월 31일까지 진행 현황으로 봤을 때는 한 70%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30%는 2주나 3주 정도 사이에 나머지 20만 주 정도를 다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수급 영향이 좀 매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정부의 개입 영향으로 올해 1분기 모바일 D램 가격 상승률이 기존 5%에서 3% 상승으로 그칠 전망이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 삼성전자 오너 관련해서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그 도덕적 지수 이제 편입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지수인 MSCI에 대해서 퇴출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그 차익 실현 매물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그 삼성전자가 일단은 4분기에는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비해서 환율 강세로 인한 그러한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실적은 좋아졌지만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서 좀 완충적인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 선진국 지수도 퇴출과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지금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1월 정도는 어차피 그 모바일과 그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뭐 주가는 조정 시기에 잘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상위 거의 한 40%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좀 그 파생 시장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나 내일 정도는 무조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인 그 페이코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코는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고성장으로 좀 발달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그 간편 결제가 일단은 신용카드를 버금가는 결제 수단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페이코의 공격적 시장 진입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올해부터는 마케팅 분야와 광고 분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그 전자 간편 시장에 좀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페이코의 경우에는 또 다른 그 타사 대비 일단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일단은 그 여러 은행과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뭐 11번가라든지 그런 좀 인터넷 홈쇼핑과 연결이 계속적으로 돼서 앞으로도 매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올해만 해도 한 300억 정도 더 추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그 투자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가격 전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모양새가 됐을 때는 거의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조정이 온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2017년 8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6개월 정도 조정 기간이라 보여지고요. 120일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 상단이 74,000원까지는 가볍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4,000원만 돌파가 된다면 올해는 한 85,000원 선까지는 무난히 갈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까 종전에 설명드린 종목과 비슷하게 일단 모바일 결제 시장에 일단 또 수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보실 사항은 그 모바일 광고와 메신저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광고 시장이 일반 매체, 신문이나 방송, 라디오에서 그 모바일 광고 시장으로 지금 다 개편이 되고 있고 그 시장 규모도 추월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B2B 메신저 시장에 또 진출을 해서 18년에는 전년비 한 200억 정도 매출이 상승하는 시장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B2B 메신저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흔히 일반 그 기업 시티 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기업체에서 받는 카카오톡으로 받는 메신저를 활용을 하는 그런 그 시장을 말하는 건데요. 따라서 그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미국 선장 업체인 페이팔이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페이팔 간편 결제에 대한 신고가 갱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국내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그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그 전체 700조 시장의 그 간편 결제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신용카드 시장을 다 포함해서 현재 그 3% 정도 점유율 수준인데 올해 2018년에는 한 10% 수준으로 점유율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의 경우에도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도 수혜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오늘 그 주가가 좀 그 많이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도 내일 그 옵션 만기에서 대해서 그 가격적인 좀 수정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 149,000원 내지는 그 일봉 흐름상 60일선을 이용해서 한 146,000원 정도에서는 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볼만 하고요. 역시 그 박스 상단이 위에 161,0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에 보실 종목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세포 재생 물질인 PDRN을 이용한 그 재생의료 전문 기업입니다. 되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세포 재생 물질 PDRN은 그 연어를 추출을 해서 거기에 그 연어를 추출한 그 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상 입은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피부에 관한 어떤 재생에 대해서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 CND를 인수를 했는데요. 바이오 CND는 그 보톡스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톡스 시장 진출이 파마 리서치가 이제 진입을 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보톡스 시장의 이제 최대 그 주도주인 휴젤과 메디톡스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들 오르는 파마 리서치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가 거의 한 13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다가 한 6만원까지 빠지는 등 좀 한 3만원
10만 원까지 빠지는 좀 악조건의 이제 주식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공모가 13만 원까지만 보더라도 현재 그 상승 여력이 한 2배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도 매수를 해볼만 하고요. 이런 좀 바이오 조정장에서도 5% 이상 지금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주체가 꽤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차트를 보시면은 그 밑에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순환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요 날에는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기관이 매수를 하고 그다음 외국인 이런 식으로 주가를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급 상태가 나타난다면 상승 영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급이 나타나면 팔기보다는 홀딩하고 스윙하는 전략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즌부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까지 5종목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은희 팀장의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밑돌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1조, 또 4분기 영업이익만 15조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2.4%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제조업이 22% 이상을 기록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뭐 동종업계인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3%에 지나치지 않는데 그만큼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이제 호황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지금은 큰 실적을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8% 상승을 하였고 가전 부분만 좀 소폭 하회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 저는 지금이 사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게 선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 업체가 아이폰 다들 아시는 애플인데요. 또 반도체 부분 경쟁 업체는 인텔인데 이 애플과 인텔이 양쪽 다 지금 현재 악재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이제 실적 타격에 반사이익이 전망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 부분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너무 좋고요. 또 앞으로 시장에서 좋은 영역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의 3D 카메라를 공급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좀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어제 애플의 물량을 대고자 이제 8,700억 원의 그 카메라에 대한 장비 자체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엔 주요 계열사에 대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실적 때문에 좀 많이 바뀔 때가 있는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다른 이유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외에도 납품을 좀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LG이노텍은 단일체예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이제 애플을 통한 거래다, 애플을 위한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번에 투자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상승 자체에도 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120만 주 좀 가까이 거래가 나오면서 바닥권을 돌파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에서 상승 추세를 부여잡았고 또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하단의 가격대가 이제 15만 원대, 14만 7천 원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단으로의 상승 자체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적으로 보시면 이제 충분히 베팅을 할 만한 좋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좀 유심히 보셔야 하는 이유 하나가 이제 원론적인 좀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구리나 뭐 동, 니켈, 주석 뭐 이런 아연 등 뭐 이런 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특히나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 8월 이후 10년 5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고요. 또 고려 아연에 대한 상승세는 오늘 시장에서 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연 가격 상승세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수혜와 더불어 각종 효율화 투자 결과로 또 고려 아연은 올해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견고한 제조업 지표와 또 뭐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 이제 수요 측면 또한 긍정적이고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이제 달러 가치가 악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또 아연 가격 상승에 무시 못하는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가시면 또 좋을 종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이제 네이버 또 신고가 경신을 하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5일선, 21선이 좀 벌어져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광고 시장 회복세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장기적 대응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올봄 정도면 110만 원 정도 도전해 볼 가격이지 않나 보입니다.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는 또 큰 이유는 이 자회사 라인의 이익 성장 기대감 때문인데요. 4분기 실적이 매출액 기준 22%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7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린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라인프렌즈 그 스토어의 매출 또한 장난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 라인의 가치가 점차 올라가면서 신규 사업 라인 쇼핑도 열린 지 아직 100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이상이 또 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큰 성장을 하고 있고 라인의 성장이 지금 이 네이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빅데이터나 추가적인 이런 부분을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화인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중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 또한 뚜렷하고 또 최근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 심리 또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3분기 실적에서 하나건설 추가 손실이 확인된 이후에 전 고점 대비 22% 하락을 한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 및 하나건설 추가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이제 낙폭을 축소해갈 전망이고요. 또 하나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약 5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정도, 또 순이익은 30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이제 자체 사업, 방산 부분에서의 매출도 또 이제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주가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8월 22일 최고가인 52,900원을 시작으로 계속 이제 우하향을 이어왔는데 4만 원 선에서 꾸준한 횡보를 보이면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4분기 실적이 또 반영됨에 따라서 주가도 서서히 상승하는 국면이고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말씀드리면 5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까지 들어봤는데 LG노텍 하나만 좀 여쭤보면 어제 이제 뭐 자기 자본 대비 한 46%에 달하는 엄청난 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한 4%, 5% 정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게 그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나와서 잠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 더 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단의 가격대 14만 7천원 정도를 찍었는데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 그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겠네? 예, 맞아요. 이 종목도 매수 타이밍으로 뽑아온 종목입니다. 네, LG이노텍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3번님께서 컴투스 종목 13만 원 매수가 비중 1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권홍석 PB님? 네. 동사의 경우에는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신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컴투스는 아직까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 게임주에 대해서 좀 소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는 매출이 2-3배 정도 성장하는 이러한 좀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는 전년과 동일하게 거의 한 5천억 수준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역시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박스권으로 해서 옆으로 이제 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어떤 재료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상승할 여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올해 정도의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뭐 신작 게임 출시가 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약간 좀 상승한 여력이 있지만 일단은 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6천억이 되고요. 또 물량 부담도 또 크기 때문에 위에 상단이 한 14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모두 다
10%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다른 그 게임주를 좋아하신다면 다른 좀 잘 나가는 게임사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이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는 있지만 크게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한 2015년도부터 3년을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신작 게임이 대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14만 원 정도에서는 엑시트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2626번님의 종목 상담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43,700원에 비중 30%. 비중이 적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은희 팀장님 어때요? 네, 인트론 바이오 지금 오늘도 한 1.87%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제약 업종 내에서는 사실 너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인트론 바이오 가지고 계시면서 좀 불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약 업종 내에서 이제 다른 타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월간 그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또 그에 반면에 변동성은 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또 최근 1개월간 기준으로 그 위험을 고려해서 수익률은 1.4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변동성이 낮은 상태로 주가 흐름이 양호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위험 대비 수익률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보이고요. 또 제약업종의 위험 대비 수익률보다 또 낮았던 점이 업종 대비 성과가 뛰어났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더 안심을 하시고 계속 가져가시다 보면 목표가 제가 이거 종목을 오후 방송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만 원 초반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수가까지 한 2,000원 정도 짧게 남아 있는데 그 천천히 들고 가시면 매수가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 두 분이 들고 오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국 PB님, 네,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오이솔루션입니다. 네. 예, 동사의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 관련 제조 및 판매해서 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5G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5G의 주도주인 뭐 대한강통신이나 인노와이러스 이외에 약간 거기에 상승이 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G에서도 또 수혜주, 주도주로 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최근 그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그 철회를 하면서 망 중립성을 이제 사실상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5G 도입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그 예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뭐 A사의 자동차를 타면 500원만 받고 또 B사의 자동차를 타면 1,000원을 받는 이런 차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5G 도입 시기를 더 앞당겨서 일단은 내년도 올해 6월 달에는 주파수 경매를 할 것이고요. 또 2019년 말에는 2단계인 5G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그 칩과 그리고 전산망을 깔고 있는 이 동사의 제품군들이 여러 가지 매출로 보았을 때도 가장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봐더라도 굉장히 지금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추세가 일단은 한번 다시 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급하게 지금 매수를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작년까지는 올린 뒤에 좀 이렇게 1차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 2차 상승을 하는 지금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상승 이후에는 일단 월봉으로 보시자면 거의 14,340원까지도 올라갈 여력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간다면 2만원까지 또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한 8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오늘 조정하는 날에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 하고요. 일봉 흐름상 21선을 깨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전문 중소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새로운 그 바이오 종목을 이제 편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말단 비대증과 관련된 제품을 지금 현재 임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뇌하수체 그 종양센터와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브란스가 그 또 임상 관련돼서 자금이 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성공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단 비대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희귀 의약품으로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1회 투여할 시에 약값만 한 해에 한 160만 원 정도로 좀 값비싼 약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의 바이오 시밀러가 임상적으로 또 성공을 하고 또 해외까지 희귀의약품까지 희귀의약품 FDA 지정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좀 그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좀 거기에 수혜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알테오젠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뭐 화이자라든지 굴로보 제약사의 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동사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과 그리고 혈육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개발 중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 상승 여력이 크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매수 추천가는 한 2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150원, 손절가는 한 19,000원 잡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IT 그리고 공작기기에 대한 미국, 유럽발 화물 수요가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키코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대비 20% 정도 물동량이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대한항공이 가장 그 수혜를 받는 이유는 항공 운송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높아 증설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항공 운송으로 하는 기업으로는 페덱스라 DHL 그리고 대한항공이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카고 부분에 대해서 그 매출 실적은 일반 여객 대비해서 거의 50대 50으로 좀 그 항공 카고 부분 매출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회계 기준이 이제 올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현재 그 비행기에 관련된 금융 리스와 운영 리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비행기에 관련돼서 금융 리스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굉장히 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거의 부채 비율이 700%에서 1000%로 증가하는 반면에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미 금융 리스를 이미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위험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탑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추천드릴 때부터 지금 12월 달부터 기간 매수가 거의 뭐 20만 주 이상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수급을 보면서 매집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전고점이 36,5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매물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 상단인 4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 3일 정도 조정이 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 4만원, 39,0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OLED 패널에 대해서 애플향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10 관련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략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OLED 패널에 대해서 독점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중국의 BOE 업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OLED 패널의 오리지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납품을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애플과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현재 무조건 마진은 20%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타사의 수율 테스트로 봤을 때 10%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량률이 수율이 낮다는 건 불량률이 높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판매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 SDI가 거기에 지분법 이익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9의 출시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달에 내지 3월 달에 삼성
갤럭시 S9이 출시가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에서 굉장히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그 ESS 분야인 대형 전지 부분과 중소형 전지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삼성 SDI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전기차 관련해서도 계속 그 대형 배터리 부분에서 현재 전 세계 7위 부분에 있는데요. 앞으로 좀 매출이 증가가 된다면 일단 올해까지는 5위권까지 진입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사는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실 종목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는 이제 새롭게 가져온 종목인데요. 이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그 혈당 측정기 그리고 스트립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당뇨 환자와 정상인 누구나 그 측정 가능한 자가 혈당 측정기를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혈액 분석기 등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중국과 관련해서 현재 그 중국에는 그 공장 건설이 다 완료가 됐지만 판매업에 대한 허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도 사드 영향으로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미비한 수준이고요. 최근에 그렇지만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특허 보유뿐만 아니라 그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혈당 측정기가 이미 매출이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 스트립 매출이 또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혈당 측정기가 매출을 일으킨 만큼 스트립에 대한 소모품 매출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타임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추천가는 23,3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8,000원이지만 한 34,000원까지 가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짧게 22,0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센스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짚어주셨는데 대한항공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의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국제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근데 지금 62달러까지 WTI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네. 뭐 연내 70, 80, 90까지 얘기가 나오는 시점인데 결국에는 아무리 이게 운송량이 많아도 WTI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엔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어때요? 네, 일단 뭐 시장의 우려는 맞습니다. 일단 유가는 기정사실 사우디 아람코 IPO가 남겨져 있고요. 유가는 70달러까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만 일단 그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카고 쪽에 매출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IT 쪽이죠. 그 낸드 플래시와 D램 같은 IT 쪽에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거기에 공작기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화물 이제 해상 운송이 매출이 줄어들고 항공 운송의 매출이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관비 관련해서는 충분히 커버를 하고 남을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크고요. 유가의 부분에서는 올해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은희 팀장의 종목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포스코인데요. 예. 포스코는 이제 최근 6개월간 34만 5천 원과 30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 연이은 호재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요. 포스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40만 원을 이제 도달에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4분기 포스코는 시장의 기대를 넘는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85% 급증하면 물론 또 시장 컨센서스 또한 1조 2,900억 원을 상회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별도 영업이익 이제 철강 업황 개선에 이제 지난해 분기 중 가장 많은 이익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전년 동기보다 82% 급증한 수치입니다. 1분기에도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고요. 또 춘절 대비 재고 비축이 나타나면서 업황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열연뿐 아니라 내년 도금 간판 같은 것도 국내 가격 인상이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시작된 업황 개선세는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보이고 또 양호한 실적이 이제 이런 주가 저평가와 맞물려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좋은 요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6만 원 상승해서
36만 원으로 드리고요. 손절가는 29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슨인데요. 예. 유니슨은 이제 지난달 15일에 1,400만 주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로 채권자 자율협약, 즉 FTP를 벗어났고요. 또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대규모 해상 풍력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보였습니다. 부채 비율도 이제 2017년 말 321%에서 2018년 말은 이제 반으로 160%로 낮아지는 재무적으로 완전한 정상화를 이룰 예정이고요. 또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정책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른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로 구조적 수혜가 전망이 되는데요. 또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이젠 떼고 좀 재무적으로 성장화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향후 국내 대기업과 또 발전 회사들과 공동으로 개발할 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 법인이 공정 효율화, 중남미 수주 확대에 따른 가동률 회복으로 또 올해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했고요. 또 이익 개선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니슨 주가 한번 보시면 10월 16일에 이제 최저가인 3,020원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꾸준하게 상승 국면을 맞이했고요. 또 12월, 15일 유상증자로 인해서 꽤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주주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갖춘 만큼 다시 한번 큰 도약의 발판처럼 보이고요. 지금 또 매수하시면 좋을 타이밍으로 보이고 저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은 LG전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전자주를 한 주 더 가져왔습니다. LG전자 주가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거란 예상, 또 이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삼성전자 공격을 굉장히 잘하죠. 그렇지만 LG전자는 외국인들도 비롯해서 연기금들 매수 세력 또한 꾸준하게 잘 들어오는 편인데요. LG전자에서 스마트폰 비중을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회사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 키포인트였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3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전자 부분에서는 수익을 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보시면 LG 그 시그니처 제품들 전시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굉장히 예쁘면서 또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OLED 부분에서 패널이 비싼 점 때문에 좀 단가가 안 맞았는데 하향 안정화를 시키면서 기존 라인업들이 안정성이 있어졌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TV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스마트폰 업은 안정화가 됐고 현재 PER 9배 수준밖에 안 되고 더 올라갈 가능성만 남았다고 보입니다. R&D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LG전자는 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6%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LG전자가 이제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 라는 것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느끼고 있고 그 외국인 투자 지분율도 사상 최대치 또 주가도 계속 이제 신고가를 찍고 계속 잘 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파시거나 이제 접근을 하지 않으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12월 달에 제가 목표가를 12만 원을 드렸었는데 상향을 해서 올 초까지 이제 또 목표가 14만 원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연초 대비 90%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여전히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2,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3공장 준공이 작년부터 계속 나온 이슈인데 이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 종목 자체에 이점을 두고 싶고요. 그 실적이 반영된다는 것은 이제 하반기고 또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난해 신규 수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수주 잔고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런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주가를 올린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고요. 또 세계 1위 생산력을 보유할 여건인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3공장에서 끝나지 않고 4공장, 5공장까지 가는 것은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시 볼 것이 또 성장성이죠. 그런 성장성이 마련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이제 저희 또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제약의 필요성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삼성의 미래나 성장성에 충분히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 컨센서스가 190억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았고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도 올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현재가 드리고요. 또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드릴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이제 연말 특수로 면세점을 찾는 국내 관광객이 좀 늘어나면서 그 면세점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좀 훌쩍 뛰어넘었죠. 그래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호텔신라의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또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같은 기간 이제 매출액과 지배주주 기소 순이익도 다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1분기 대비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9월 26일에 보시면 최저점 52,100원에서 시작을 해서 11월 말까지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는 횡보가 이어졌고요.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보이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하셔도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만 8천원이고 손절가는 7만 8천원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하나만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 없는데 어제 미국에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지나갈까요? 네, 그거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지나갈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라는 기업 자체에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 충분히 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바로 마감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500선에서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499포인트대인데 장 후반에 2,500선을 회복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2,500선 그리고 2,400선 위아래로 지금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장 중반에 2,400선대로 추락을 했다가 다시 2,500선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2,500포인트 회복하느냐 마느냐 지금 공발을 좀 벌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은 사는데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더 늘어서 지금 3,007억 원대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기관 매수 주요 주체는 금융투자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지금 5%가 넘게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현대차만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2,000원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15만 4,500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포스코도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부터 삼성물산까지 전 종목 하락하고요. 어제까지 잘 달리던 네이버, LG화학,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전 종목이 지금 크진 않지만 1%대 각각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33포인트대 지켜줍니다. 일단 830 위에서 다시 움직여주고 있고요. 한 0.5% 상승 마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 마지막으로 지켜볼 텐데 840부터 820까지 가파르게 빠졌다가 다시금 830선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사고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 여전히 적습니다. 122억 원 삽니다. 개인은 729억 원 순매수하고요. 기관은 688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오늘 한때 장중에 한 31만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다가 지금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8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빠지는데 특히나 전일 급등 나왔던 신라젠은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CJENM은 600원 상승하고요. 티슈진도 3%대의 약세 보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보도록 하죠. 펄어비스부터 휴젤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에 대한 이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 로엔, 메디톡스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가 결국에는 약보합권 전환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시황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홍섭 PD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자면 일단은 내일 옵션 만기일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 IT 관련돼서 어저께죠. 그 다우의 3대 지수는 상승했지만 마이크론만이 하락하는 5%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IT 업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노텍 등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IT의 조정 기간이고 1분기에는 누구나 다 이미 그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 정도에서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제약바이오가 출렁이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매하기보다는 그 주가가 싸질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투자 전략의 이유는 그 연기금의 이제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그 투자 비중을 2%에서 10%로 증가를 시키고 또 코스닥과 관련된 투자 벤처기업 육성과 그리고 3천억 원 가량의 기금 조성 등의 좀 그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 코스닥이 장중에 급락을 하더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서 바이오 제약 쪽으로 집중한 선택적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자, 이은희 팀장님은 오늘 어떤 시황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또 옵션 만기를 앞둔 만큼 좀 조정이, 어제 오늘 계속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외국인의 또 팔자세가 좀 많았죠. 그래서 2,500선 초반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장을 마쳤는데, 그냥 좀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제 지금 매수하시면 좋을 종목들 많죠.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 우량주들 사놓으시면 조금 더 지금 포트가 좋아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지금 담아볼 만한 종목들이 생겼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은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500.02포인트 턱걸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59% 오른 834.9포인트에 830선 중반에 그래도 장이 마감이 됐네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80전 올라가면서 1,070원대 안착하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신성델타테크 37.72% 상승이고요.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의 대우부품은 32.91% 올랐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르시정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PB, 두산인프라코 22.35% 상승했고요.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의 동성제약 15.69%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권홍섭 PB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승 흐름이 괜찮네요.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네요. 뭐 급등 이런 게 아니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의 일단 핵심적인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규모 증자를 받았죠. 작년 2017년 5월경에 대규모 증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30% 이상 빠지는 등 굉장히 주가가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호조세로 돌고 또 미국 다우지수에 편입한 캐터필라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면서 동사의 그런 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여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역시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데요. 일단은 위에는 기관 매수 물량이고요. 밑에는 외국인 순매수 물량입니다.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 올해 들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의 150만 주 이상씩 매수를 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외국인 또한 거기에 기관 매집에 동참하는 그런 흐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의 그 다우지수에 편입된 캐터필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두산 인프라 코어와 두산 바켓 등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의 사업 영위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주봉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그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전고점이 10,000원대를 물량을 다 소화를 해놓고 14,000원까지 2차 상승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을 해서 14,000원까지 한번 그 스윙을 계속적으로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겠다고 하신다면 월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 올해 이번 1월달까지의 흐름을 지켜본 뒤에 충분히 그 나중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추격 매수를 하다가 자칫 잘못 물리게 되는 순간 어떤 그 주식에 대해서는 또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이런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본전이 왔을 때 엑시트를 하는 그런 투자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10,0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향후 전략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요.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PB님, 내일 어떻게 대응을 좀 할까요? 일단은 현재 오늘 장 보더라도 증권과 보험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기 민감주인 조선업과 그 중공업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그 순환매의 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일 정도 옵션 만기일에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금요일 정도에는 선물과 파생이 다시 조정을 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투자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내일 정도 깨서도 아마 보험 관련된 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또 은행과 증권주들이 현재까지 관심 받지 못하다가 순환매 장이 다가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물론 저가 매수 전략도 좋지만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정도 옵션 장에서는 한번 관망을 해보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러한 좀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해는 팀장님, 내일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코스닥 정책 육성 방안도 발표가 됩니다. 이슈가 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까요, 장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 투자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나온 그것에 앞서서 이제 성장주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 좀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큰 좀 코스닥 시장 내 소형주들, 소형 성장주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최근 한 달간 소형 성장주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대중소별로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의 주가를 보시면서 소형 성장주의 강세를 좀 같이 이어 나가시는 쪽으로 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코스닥 쪽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참 쉬운 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래도 뭐 이 종목을 꼭 사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을 눈여겨보면서 시장을 관망하자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내일 정도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은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도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내일도 만약에 파생 관련 옵션 만기일 때문에 더 하락이 나온다면 조정이 더 나온다면 한번 244만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그 영업이익 전망치는 일단은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60조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2,500에서 3,0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현재 그 2,500선까지 다가오기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컸는데요.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0조 원 가량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54조 가량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내년까지 60조 가량 나온다면 코스피가 당연히 3,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에 거의 30-40% 정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고 또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죠.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53%고 국민연금에 관련된 그 배당 정책에 관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당 이슈에 대한 인컴펀드 유입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사주 소각까지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은 거의 32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매력적인 가격이고 내일 더 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기회가 온 종목이 삼성전자 꼽아주셨습니다. 이은희 팀장님도 공교롭게 통하셨네요, 두 분이. 네네. 예, 삼성전자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전략이 좀 다른 것들이 있나요? 네, 저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외국인의 팔자세 이제 좀 전기 전자 업종을 비롯한 이제 뭐 통신업, 제조업 모두 다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3% 하락세를 보였는데 내일은 사실 딱히 삼성전자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사실 전 떨어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을 생각을 하시고 또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하시고 가치 투자를 하는 쪽으로 좀 보신다면 뭐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성장 가능성과 이런 주주 환원 같은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매수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늘 시청자 문자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주가가 지속적인 하향세가 이어질까요? 라는 좀 큰 폭에서 볼 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요. 내일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내일까지는 음.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부터 뭐 금요일부터는 또 이제 계속 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저는 저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내일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 분이 모두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메르시증권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 유한타증권 역삼금융센터 이은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